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체크를 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자, 원카드 쓰는 거. 메이저 카드 끝나고 나서 원카드 쓸 때는 메이저 카드에서만 뽑아라. 그 다음에 투카드 배열 제가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3카드 기본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펼치크로스 10장 배웠고. 자, 지금까지의 배열법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이 존재를 해야 돼. 연애운, 금전운, 이런 궁금한 게 있어서 고민에 대해서. 근데 간혹가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너무 많거나 고민이 너무 많거나 또는 뭐를 결정을 못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봐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배열이에요. 그 배열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과라고 하는 카드가 없어요. 결과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질문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배열을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질문이 없어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 나는 봐서 그러면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때라고. 그런데 질문이 있으면 뭐냐면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질문이 되게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이면 답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질문 없이 할 때는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총 이거 코로나 배열법이라고 하는데 총 8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코로나 배열법 하면은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인데 저는 제 방식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수가 많고 위치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상담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1,000원 주고 이거 봐주세요 할 때 이걸 쓰면 이거 길어지면 30분 1시간씩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왜냐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켈틱이라든지 켈틱도 10장이라 10분 안에 끝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친화분할 아니면 봉투에다가 이제 호박잎이 들어있는 돈을 주거나 그럴 때 봐주는 거지 그냥 아무나 막 하면 이거 하나 봐줄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은 이거하고 또 하나 그 밴드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5장 10년 운세를 제가 5장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10년 운세요? 네, 보통 연운세 올해가 어떨까 해서 5장은 그냥 보는 배열법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 배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8장 배열법인데 켈틱처럼 테이블이 적으면 이 배열을 쓰지는 못, 펼칠 수가 없으니까 8장을 받고 그 다음에 자, 맨 가운데가 1번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위에 12시 방향에 2번을 놓고 시계 방향으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7장이기 때문에 3, 4, 여기가 밑에 2장을 놔야 돼요. 이렇게 8번으로 놓고 이렇게 배열을 했었으면 여기 TV라고 3+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자리에 한 장으로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한 장을 더 뽑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 다 상관없어요. 1번에도 붙여도 되고 2번에 붙여도 되고 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1번은 자,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 그 좋은 카드 나오면 현재 괜찮네. 나쁜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현재 고민이 많아. 아니면 뭔가 금진 걱정이 있어.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목표 야망이라고 썼어요. 즉,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목표 또는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2번에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질문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 그 카드에서 어떤 특정한 것이 표현되어 있는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거 이제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배운 것처럼 목표 야망에 죽음이라는 카드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목표는 죽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타 카드가 나왔어. 내 목표는 벼락 먹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나 여기에 나쁜 카드가 딱 나오면 또는 좋은 카드인데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그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는 카드들이 있어요. 뭐 태양 같은 거. 그러면 만사형통이잖아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 만사형통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한 긍정, 굉장히 강한 부정의 카드가 딱 떨어지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의 결과에 준해서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죽은 카드가 떨어졌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대상, 그러니까 목표로 바라고 있는 것 또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카드가 나오면 생각하고 있는 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3번은 이제 도움 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현재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들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도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4번은 자 이거는 연애 사랑인데 자 미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죠. 연애의 결과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런데 기혼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요. 꼭 사랑하는 사이가 배우자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혼자를 상담할 때 이 카드를 저 같은 경우는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기혼자인데 여기 정의 카드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라면은 그냥 정의롭고 근데 사랑이 정의롭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는 법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미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가깝지만 기혼 같은 경우에 법으로 해결하면 뭐죠? 이혼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악마 카드 같은 게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륜의 키워드가 확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카드는 이렇게 특히 기혼 같은 경우에는 좀 은근슬쩍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특히 정의 카드 같은 경우 떨어지면 인공호처럼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나 질문할 게 없어 라고 얘기했다가 이 카드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따로 질문이 생겨요. 그럴 때는 나중에 정리가 돼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 섞어서 그 질문에 한해서 다시 3장을 보든 뭐 5장을 보든 펼특을 보든. 자 5번은 이제 가족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거는 내 주위 가족이니까 뭐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내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상황을 좀 나타내요. 그래서 그게 꼭 부모님인지 남편인지 자식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뭔가 좋은 카드가 나오면 뭐 두루두루 평안해.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 가족 중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 아니면 가족이 나를 괴롭히나? 아니면 내가 가족을 괴롭히나? 뭐 이 다양하게 가족과 관련된 있는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방해나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카드가 보면 내 인생의 태클이야. 근데 여기 좋은 카드가 나왔다. 여기 태양 같은 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방해는 만사형통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고정을 할 때 초보분들이 되게 헤매는 경우가 뭐냐면 분명히 자리는 나쁜데 좋은 카드가 나오거나 자리는 좋은데 나쁜 카드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헤매요. 근데 그렇게 헤맬 필요 없이 태양이 떨어져서 만사형통이 되는데 방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도움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거든요. 역설적으로. 나는 태양이 뜨고 싶었는데 주위에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태양에서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 밝아 벗겨졌다? 아니면 뭐 철부지? 너무 철이 없어.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7번은 보통 진로나 직업을 나타내요. 좋은 카드 나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괜찮아. 나쁜 카드가 나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금전도 포함이 되죠. 보통 하고 있는 일에서 금전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금전도 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카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8번이에요. 저기는 제가 이제 행운이나 악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거예요.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놀라게 해.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또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사건 사고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카드가 나오면 뭔가 되게 좋은 게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펜타클 10번 같은 게 딱 떨어지면 누가 나한테 상속을 하나? 큰 돈이 어디서 불러 들어오겠구나. 근데 막 악마 카드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꿈꾸는 거나 바라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딱 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주 써요. 이렇게 시간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사람을 다 풀어줄 수가 있어서 저는 자주 쓰는데 이걸 할 때 만약에 저는 그냥 다 섞어서 그냥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신중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는 현재이기 때문에 매니저 22장만 해서 한 장을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한 장 뽑고 나서 다시 섞은 다음에 뽑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런데 얼마나 귀찮아요. 1번만 메이저에서 뽑으면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면 현재 상황 메이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메이저만 뽑으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카드가 다 섞여 있는다고 해서 메이저만 고르고 있어. 언제 골라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문적으로 해서 카드가 여러 벌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메이저만 추려서 한 장을 뽑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5장으로 그냥 봐주는 건 뭐냐면, 그 밴드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 5장 배열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센터에다가 순서는 1, 2, 3, 4 가운데를 5. 이거 보통 그 이벤트 신년 운세 막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할 때 이거 봐주거든요.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우리가 타로를 하면 4가지의 상징이 있죠. 그 상징이 지팡이, 컵, 검, 펜타클. 그거 외우셨죠? 네. 그거 모르시는 분 이 시점에서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사원소가 자 불은 뭐를 상징을 해요? 열정과 일을 상징을 해요. 자, 컵은 그 사람의 감정, 즉 사람, 그렇죠? 자, 검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어떤 결단, 고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펜타클은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의 일과 관련된 거. 여기는 미혼이면 연애, 기혼이면 사람과의 관계. 여기는 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민. 4번은 그 사람의 금전. 5번은 전체 상황. 이거를 10년 운세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올해의 일, 올해의 사랑, 올해의 가장 걱정, 고민하는 것들, 올해의 금전, 올해의 총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질문 없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걸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맞아요. 자,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14장에서 하나를 뽑고요. 이거는 컵에서만 뽑고, 검에서만 뽑고, 펜타클에서만 뽑고, 이거는 메이저에서 뽑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요. 근데 어때요? 또 카드 다 분리해내죠. 그러니까 카드 한 벌 가지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다 70%상 섞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 이 8장, 5장은 좀 더 짧게 되죠. 이거는 한 10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면 계속 이제 카드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이거를 다시 한번, 자, 카드 다 가져오셨죠? 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카드를 배열하시면 돼요. 카드를 배열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배열을 이렇게 모양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열법마다 장수가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딱 해놨을 때 1년 1, 2, 3, 4, 5 똑같이 놓으면 어떤 배열법인지를 몰라요. 사진을 딱 찍었을 때 5장 진행해놨으면 내가 이걸 기본 배열 5장으로 해놓은 거지. 금전 배열인지 연애 배열인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두는 배열법은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L자로 만들든 M자로 만들든 W자로 만들든. 그게 조금 더 익숙하고 노련하다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리딩하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어떤 배열인지 명확해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 내가 사진 찍었는데 배열만 봐도 아 이거는 어떤 배열을 썼네라고 본인도 기억을 해요. 아, 내 걸 만들어. 나중에 다 일자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배열이 뭘로 썼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훨씬 더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3장 배열이면 99.9% 모든 질문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배열을 쓸까? 그거는 저번에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프로 선수인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해. 그러면 혹시 양초 같은 거 만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 양초 보기 하는데 똑같이 원통만 만. 양초의 목적은 불 막히면 잘만 밝혀지면 되는데 왜 그거를 빨주노초 파남바로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 왜? 그 모양을 잘 만들면 아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죠. 똑같은 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사람 전문가 맞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배열법은 그거에 효과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다른 배열법에서는 왜? 자리를 지정을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싹 좁혀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서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 배열을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빨리 하시는 분부터 볼 거예요. 왜 카드를 다 나누세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보고 싶으세요? 이글이 않다. 난 저기 나는 걸 카드가 좀 여버리는 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한 번 가져 하지 않고 여러 번 가져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질문에 따라서 배열이 달라지고 뽑는 게 달라지고 쌤이 저를 주시면 어떡합니까?